네, 저희는 점심시간 직전에 오전에 그 GPT functions, 펑션 콜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4개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하나로 다 모아놨죠.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 아규먼트 하나 같고요. get yf info, 여기도 아규먼트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yf history, 여기는 파라미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YF recommendations. 그래서 여기도 티커 하나만 파라미터를 갖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만든 함수들에 대한 정보, 즉, 정보라고 하면 함수 이름, 파라미터 개수, 파라미터 타입, 그리고 무엇을 리턴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만든 게 tools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함수인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et current time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디스크립션이고요. 그 다음에 get current time은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파라미터, 즉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필수 파라미터는 하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딕셔너리도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딕셔너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get yf-inf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파라미터는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을 키로 갖고요.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로 이 파라미터에는 뭐 정수를 줘야 되는지 문자를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고요.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면 그러면 그 GPT가 어, 툴 콜스를 요청할 때, 그 도구 호출을 요청할 때 요 디스크립션을 보고 요거에 맞는 형식으로 아규먼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yf-info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고요. 세 번째 함수는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면 하나가 가득 차 있는데 함수 이름이 있고요.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고 파라미터즈를 보시면은요. 타입이 오브젝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프로퍼티즈가 몇 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냐면 2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커라고 하는 오브젝트와 피리어드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주가는 종목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의 주가를 가지고 올 건지 2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프로퍼티즈가 2개의 오브젝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추가가 됐고요. 뭐 티커는 주가 정보를 위한 종목 티커 문자열이고 피리어드는 주가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할 기간이고 예제는 이런 예제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디폴트 아규먼트를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개의 파라미터는 전부 다 반드시 값이 아규먼트가 전달이 되어야만 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 여기가 마지막 함수인데 get Yahoo Finance recommendations 여기는 파라미터가 티커 정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오브젝트인데 티커라고 하는 오브젝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져 있고 필수 파라미터는 티커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뭐 다른 함수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마다 그죠? 펑션 컬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 안에다가 딕셔너리를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파이썬 문법 하나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뭐, 안 했으면 새로 하는 거고요. 했었으면 복습하는 기분으로 파이썬 문법 하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랩 6번 밑에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름은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컴포지션. 네, 이렇게 해서 엔터 하시면 되고요. 자, 파일 이름은 decomposition.py 이렇게 만들었고, 음.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문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해라고 하는 건데, 분해.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별로 분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분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디컴포지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리스트도 디컴포지션이 가능해요. 자, 맞나? 잠깐만요. 잠깐 검색 좀 해볼게요. 보통은 딕셔너리에서 디컴포지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자, 자, 이런 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음, 리스트를, 뭐, 예를 들어서, 스코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점수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란 뜻이잖아요. 그죠? 뭐, 90점, 100점, 80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스코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면, 실행해 볼까요? 그냥 이렇게만 출력이 돼요. 그죠? 이렇게만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가 점수를 하나씩 출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수를 하나씩 가져오겠다, 그러면. 인덱스 써야 되잖아요. 스코어스의 0번, 뭐, 스코어스의 1번, 그다음에 스코어스의 2번, 이런 식으로 그 인덱스를 써가지고 하나씩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출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값을 뭐 예를 들면 뭐 국어 점수라는 의미로 국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두 번째 값을 수학 점수라는 의미로 수학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세 번째 숫자를 뭐 영어 점수라는 의미로 영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국어라고 하는 변수에 scores 0번. 그 다음에 뭐 수학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scores 1번. 그리고 English 영어 점수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scores 2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조금 번거로운 거예요. 이게 조금 번거로워서 이거랑 똑같은 코드를, 자, 요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이거랑 똑같은 코드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변수를 세 개를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 값 하나가 변수 세 개에 들어간다는 의미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코리안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9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매스라고 하는 변수에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잉글리시라고 하는 숫자에는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음. 이거를 리스트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분해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변수에다가 저장한다. 이런 의미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몇 개 안 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몇 개 안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을 인덱스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우리가 딱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의 변수에다 넣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문법을 사용해서 요 세 개의 문장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리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리스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딕셔너리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안 했나? 네.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뭐, 스코어 딕트, 이렇게 할까요? 스코어 딕트. 이렇게. 자, 이번엔 뭐, 국영수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뭐, 사이언스라고, 키값으로, 과학점수라는 의미로, 어, 여기는 사이언스. 과학 점수란 의미로 뭐 90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역사 점수를 뭐 50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사를 진짜 못했어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이 딕셔너리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딕셔너리 뭐 스코어 딕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또 실행하시려면 실행 버튼을 또 누르셔야 되죠. 아니면 단축키로는 Shift F10. 딕셔너리를 그냥 출력을 한 거예요. 딕셔너리 그냥 출력을 한 거고. 자, 여기에 점수들만 우리가 뽑아내고 싶어요. 점수들만 뽑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딕셔너리니까 그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고, 키값은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를 쓰죠. 그 다음에 키값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과학 점수 하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코어 딕트에서 키값을 히스토리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점수를 하나씩 가져올 수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문장이 여기서 출력한 문장이에요. 딕트에서 키값 사이언스에 있는 거는 90. 딕트에서 히스토리 키에 있는 값은 50. 요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좀 번거로운 거예요. 이런 작업이 번거로우면 그래서 그냥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그 지역 변수 뭐 사이언스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지역 변수에다가 9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저장하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가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싶으면 음, 한 줄 한 줄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스코어 어, 딥트 에서 사이언스 키 값에 있는 밸류를 찾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히스토리는 스코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자면.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두 문장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주석 처리할까요? 두 문장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그냥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해 버리시고 스코어, 딕트 이렇게 딕셔너리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딕셔너리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법을 딕셔너리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이 딕셔너리 디컴포지션을 사용하실 때 음, 주의하실 점은 음, 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키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0, 1, 2라고 하는 인덱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변수 리스트에서는 변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무슨 과목의 점수고 두 번째가 무슨 과목의 점수다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코리안하고 매스하고 두 개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매스가 처음에 있으면 90점이 매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리안이 두 번째 있으면 100점이 코리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변수들을 선언하는 순서대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들어가는 것 뿐이고 딕셔너리 디컴포지션에서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 딕셔너리 디컴포지션은 변수 순서는 변수 선언 요 부분이죠. 변수 선언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변수 이름은 지켜주셔야 돼요. 어떻게 지켜주셔야 되냐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값 이름과 동일하게 쓰셔야 돼요. 변수 이름은 어, 딕트의 키와 어, 같아야만 돼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프린트 사이언스에 있는 값 그리고 히스토리에 있는 값을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다시 해볼까요? 어? 잠시만요. 뭐지? 사이언스에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고 히스토리에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나? 아, 키만 들어갔군요. 아, 지금 보니까 사이언스에는 키 값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에는 그 히스토리 키 값이 들어갔군요. 키 값이. 별표를 쓸까? 아닌가? 어? 그렇구나. 아, 잠시만. 요거는 제가 조금 kit값만 들어가는구나. 그럼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딕셔너리 디컴포지션을 제가 언패킹하고 조금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딕셔너리 디컴포지션에서는요, 지금 보니까, 어,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여기 선언한 변수,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 아까
변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잘못 설명한 거여서 그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딕셔너리 디컴포지션에서는요,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들의 키값들이 디컴포지션 됩니다. 어, 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딕트의 키들만, 키들이 각각의 변수에 저장이 된다. 저장이 된다. 그럼 키가 두 개가 있으면 변수도 두 개를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키가 세 개가 있으면 변수도 세 개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디컴포지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었고,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그 언패킹이라고 하는 개념. 음, 자, 이번에는 제가 언패킹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디컴포지션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건데, 이 언패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언패킹이라고 하는 거는 딕셔너리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면서 딕셔너리에 있는 키 밸류를 딕셔너리의 키와 키와 밸류를 함수의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밸류 거기에 저장되는 아규먼트 거기 저장된 아규먼트로 분해해 주는 거 디컴포지션 해 주는 거 분해 하는 것을 언패킹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파라미터 이름으로 분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value를 argument로 분해를 해줘요. 위쪽에서 보면 딕셔너리를 디컴포지션, 분해를 했을 때는 키값들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키값들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언패킹이라고 하는 개념은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가 함수의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로 분해가 되는 것을 언패킹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high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준다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문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안녕, 그 다음에 아규먼트로 전달된 이름. 이렇게. 별로 어려운 함수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문자를 아규먼트로 주면 그 문자열을 이용해서 포매티드 스트링을 만들고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인 것뿐이에요. 그쵸? 맞아요? 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어, 이 함수를 해볼게요.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이. 그리고 문자열 주면 뭐죠? 오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파라미터 이름 주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 오쌤 하고 출력을 해주죠. 그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규먼트로 딕셔너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를 만들까요? 어, 쌤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보죠. 아주 간단하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에는 오셈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딕셔너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딕트를 만든 거죠. 자, 이 딕트를 그대로 아규먼트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사실 여기서 타입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딕셔너리가 들어가잖아요. 딕셔너리를 문자 안에다 넣겠다라고 하면 딕셔너리를 프린트할 때 보여지는 그 문자열 있죠. 중괄호, 키, 밸류 이렇게 딕셔너리 보여주잖아요. 그 문자열 형식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음, 이 문자열이 딕셔너리를 우리가 프린트할 때 보여지는 문자열이잖아요.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건 언패킹이 아니고요. 언패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딕셔너리를 주는 거예요. 딕셔너리를 주는데 앞에다가 별표 두 개를 쓰면서 딕셔너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언패킹이에요. 이게 언패킹입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이번엔 뭐라고 나오는지? 실행. 어떻게 나와요? 오쌤이라고만 나오죠. 네. 이거는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요. 함수에다가 아규먼트를 전달을 할 때 딕셔너리를 전달하면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가 함수의 키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그리고 밸류는 그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됐잖아요. 그죠? 그죠? 음, 그러니까 그 요거 좀 복사를 할게요. 이런 딕셔너리가 어, 이런 딕셔너리가 name은 오셈 요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딕셔너리의 포장을 벗겨내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파라미터 이름으로 딕셔너리의 밸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규먼트로 쓰는 것처럼 해주는 문법. 이런 문법을 언패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패킹. 이 언패킹에서는 어, 딕셔너리를 만들 때 키와 밸류의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키의 이름이 함수의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대소문자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언패킹 되지가 않아요. 오류나죠. 그죠? 오류나죠. 이게 오류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키 값은 이 파라미터 이름하고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변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만들 때 키 값을 파라미터 이름과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이게 언패킹이에요. 언패킹. 그래서 그 어, 언패킹으로 사용할 딕셔너리를 만드실 때 사용할 딕트를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은 키는 함수의 파라미터 이름과 같게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것만. 순서는 뭐를 먼저 정의하든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딕셔너리의 아이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랑 조금 착각을 했어요. 딕셔너리의 아이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파라미터 개수를 두 개를 갖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f, 뭐, 소개하다 이렇게 할까요? introduce, 소개하다. 소개할 때는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프린트를 할 겁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뭐, 저는 name,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넣겠다는 얘기죠. 저는 뭐뭐입니다. 나이는 age 몇 살입니다. 요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 우리가 이런 함수를 호출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아규먼트를 두 개를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뭐, introduce, 뭐, 순서대로 전달하겠다. 순서대로 전달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이름을 먼저 줘야 되니까, 뭐, 길, 동,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나이는 뭐, 16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자,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프린트를 하겠죠. 저는 홍길동입니다. 나이는 16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어, 아규먼트를 넘길 때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 파라미터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아규먼트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순서대로 들어가죠. 이런 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죠? 근데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전달하는 아규먼트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파이썬의 특징이죠. 맞아요? 그럼 인트로듀스를 할 때 네임을 먼저 전달하는 게 아니라 age를 먼저 전달할 수도 있죠. 그죠? 16살, 네임, 그리고 홍길동. 자, 이렇게 전달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이런 방식은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라미터 이름을 써서 넘기는 거. 이때에는 아규먼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규먼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파라미터 이름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하냐? 함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죠. 맞아요? 어, 똑같은 코드가 한 번 더 출력이 됐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어, 그쵸? 자, 딕셔너리를 가지고서 아규먼트 하나로 전달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셈이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딕셔너리로, 뭐, name, 그 다음에 오셈, 이렇게 만들고요. 나이, 20살,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이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딕셔너리의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쌤이라고 하는 거에서 뭘 꺼낸다? 네임을 꺼내야 되고, 그죠? 쌤에서 네임을 꺼내야 되고, 쌤에서 age를 꺼내야 된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죠. 그죠? 파라미터가 두 개가 선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할 값,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할 값.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조금 번거로워서 이 코드 대신에 똑같은 동작을 해줄 수 있는 코드가 introduce, 별표 두 개, 그리고 딕셔너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를 언패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introduce는 뭐라고 출력해 줬어요? 저는 오쌤입니다. 나이는 20살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응? 얘를 아규먼트 언패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 언패킹. 언패킹을 하실 때에는 그 변수 이름 앞에다가 별표를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주로 딕셔너리가 넘어갈 때 이렇게 됩니다. 딕셔너리가 넘어갈 때. 이때 우리가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언패킹은 어떻게 되냐 하면 쌤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어, 키 값이 파라미터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밸류가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키 값이 파라미터가 되고 밸류가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딕셔너리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은 introduce 요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요 순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다른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 테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age가 먼저 있어요. age가 어, 11. 그 다음에 네임이 두 번째에 있어요. 네임은 테스트예요. 자, 똑같이 introduce를 호출하시면서 별표 두 개 테스트. 자, 이렇게 하면 언패킹이 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age는 11. 그리고 네임은 테스트. 이렇게 언패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결과를 먼저 볼까요? 결과를 먼저 보시면 네. 저는 테스트입니다. 나이는 11살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그렇죠? 네. 이런 딕셔너리가 별표 두 개를 쓰면서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을 때 요렇게 생긴 딕셔너리를 별표 두 개를 쓰면서 요렇게 그 변수 이름을 줬을 때 어떻게 언패킹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키 값이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 여기 있는 밸류가 아규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키 값이 두 번째 파라미터 이름, 여기에 있는 밸류가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언패킹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키워드 방식의 아규먼트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네임을 먼저 쓰든 age를 먼저 쓰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다 파라미터 이름만 함수에 여기 파라미터 이름만 동일하면 되잖아요. 순서를 name, age로 전달하든 age, name으로 전달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 함수 파라미터 이름들과 동일하게 키 값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거기에다 적절한 값들을 넣어주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법이 언패킹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일종의 디컴포지션을 좀 응용한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요걸 가지고서 저희가 그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함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네. 자, 언패킹 개념 아시겠어요? 언패킹 개념. 그래서 아규먼트로 전달할 값들을 딕셔너리로 만든다. 딕셔너리로 만든다. 그리고 딕셔너리의 키값들은 파라미터의 이름들과 동일하게 맞춰준다. 아이템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키워드 방식의 아규먼트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자,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GPT 펑션 여기에 몇 가지를 추가를 좀 해볼 겁니다. 네, 시간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우리 요거까지만 만들어 놓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시 파일은 GPT functions라고 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딕셔너리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딕셔너리를 정의할 건데 딕셔너리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function list. 딕셔너리인데 리스트라고 할 거예요. 함수 목록이란 뜻이에요. 함수 목록. 함수 목록이라고 만들었고요. 키 밸류 이렇게 만들 겁니다. 키는 함수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 거예요. get current time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get current time 이렇게 만들 건데 주의하실 점 호출하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우리가 뭘 만드는 거냐면 함수의 이름을 키로 하고 그 다음에 함수 객체를 리턴 값이 아니에요. 리턴 값이 아니라 함수 객체를 밸류로 갖는 그런 딕셔너리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값에는 이 함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달라요. 함수 이름 뒤에다가 괄호를 쓴 거는 이거는 뭔가요? 함수를 호출해서 호출한 결과값, 리턴 값을 이 자리에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함수 호출입니다. 함수 호출이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괄호 쓰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get yf info.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get yf history. 네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get yf recommendations예요. 네, 파이썬이 참 제가 작성하고 싶은 코드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힌트를 다 주는군요. 네.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딕셔너리를 이용하는 함수를 그리고 이 딕셔너리와 그 다음에 실제로 안쪽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떤 함수는 파라미터를 한 개만 갖죠. 어떤 함수는 파라미터를 두 개를 갖죠. 그러니까 함수들의 종류에 따라서 전달해주는 아규먼트 개수들이 달라요. 음. 근데 그거를 공통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방금 설명드린 언패킹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그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네, 일단 질문 있으신가요?